오늘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실적 알아볼 텐데요. 박소영 뉴스캐스터, 이 제약바이오주들 기업별로 실적 희비가 엇갈린다죠? 네,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중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두드러진 고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이 대웅제약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팩스쿨루와 보툴루눔 톡신 나보타가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나보타는 특히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환율 효과도 누렸고, 이에 창립 이래 최초로 분기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한미약품도 역시 외형 성장과 수익성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누적 매출은 9,80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로슈넷을 비롯한 주력 복합 신약과 역시 북경 한미약품이 활약했습니다. 유한양행과 지신옥집자는 3분기 살짝 주춤했지만 그래도 업계 전반의 외형 성장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대표 바이오주들도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공장들의 풀 가동이 유지되는 가운데 고마진 제품과 강달러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판매가 부진하면서 CMO 수주 물량이 감소했고, 여기에 스카이코비원의 정부 선구매 물량은 4분기부터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기에 3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4분기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엔 헬스케어 업계 신약 임상 진행 상황이나 파이프라인이 가장 뜨거운 모멘텀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11월 증권가에서는 헬스케어 업계 실적이 최고의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기업 가치 할인율 상승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보여주는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중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최선호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HK이노엔과 인터로조를 꼽았습니다. 네, 아직 3분기 실적을 발표 안 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있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두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예. SK바이오팜의 3분기 매출은 7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나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금이 일회성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게 된다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성 요인 없이도 첫 분기 흑자전에 성공할 것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내년 열릴 CES에 처음 참가해서 뇌전증 발작 감지 의료기기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바닥을 다지고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5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JW 중해제약의 실적 전망도 한번 살펴보시죠. 매출 1,704억 원으로 14%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112%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등장한 일회성 비용이 제거됐고 여기에다 이번에 수액제 제품도 회복을 보였으며 고마진 제품인 리바로를 비롯한 주요 제품들이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저평가돼 있기에 내년을 바라보자란 K프투자증권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국내에서 A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햄리브라 연구에서 출혈이 줄어드는 결과를 처음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가운데 오늘도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로 촉발된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망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거나 자회사의 파이프라인, 즉 후보 물질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액주주들은 이 재산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IT바이오부 고용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우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장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아이디언스가 있습니다. 예. 최근 DB금융투자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아이디언스는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데요. 신약 개발 전담 목적으로 2019년 5월 설립됐습니다.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일감이 있어야겠죠. 예. 아이디언스는 일동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일동제약으로부터 베나다파립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제로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임상 1상 결과까지 나왔고요. 당초 일동제약은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이디언스는 이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3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네, 상업적 성공까지 기대한 물질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얼마에 넘긴 겁니까? 네, 137억 원입니다. 예. 그 일동제약은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가격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아이디언스의 후보 물질을 넘긴 일동제약도 이 상장 회사지 않습니까? 뭐 둘 사이의 지분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지난해 아이디언스 결산 보고서 기준 일동홀딩스가 55.6% 대주주로 있고요. 키움 유안타 2019 스케일업 펀드 등이 나머지 44.4%를 갖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소액주주로서는 향후 이 후보 물질 개발이 성공을 해서 기대보다 더 잘 팔렸을 때 추가로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참고로 경쟁 약물인 림파자는 2017년 전 세계에서 3천억 원 정도 팔렸었는데 지금은 1조 원 이상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동제약과 아이디언스의 사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예. 네, 이익을 좀 많이 내는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외부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에 많이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제약사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후보 물질을 계열사에 넘기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알테오젠을 예로 들면 그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권을 20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이제 발생하는 수익도 나눠 갖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 비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없는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까지 내며 반발했습니다. 예.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유틸렉스도 유망 후보 물질을 자회사 판틸로고스에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엔 이 후보 물질을 적정 가격에 매각을 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런 식의 쪼개기 상장 논란 뭐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됐는데 네. 그렇다면은 곱지 않은 시선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후보 물질을 계열사에 나눠주면 해당 물질 개발과 임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수혈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 물질을 넘겨받은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물적 분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령은 이 백신을 담당하는 자회사 보령바이오파마를 그리고 또 동국제약은 조영제를 담당하는 동국생명과학을 각각 물적 분할해서 연내에 상장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제값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것은 아닌지 그 업계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논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